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1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요. 17번 문제 보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우리 이제 DBMS의 구성에 대한 그 설명이래요. 가로 1, 2번에 들어갈 그 알맞은 답을 보기에서 찾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보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곳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그걸 이제 보기에 써서 쓰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이제 DBMS 이제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하는 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반 이제 사용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머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응용 프로그래머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용할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 데이터 사전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응용 프로그래머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이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제 중간에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사용자와 그 데이터베이스 그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그때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그 사람은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사용하는 그 언어가 따로 있죠. 그 언어를 우리 이제 데이터 정의어 DDL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이 관리자는 DDL 우리 데이터 정의어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할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일반 사용자요. 이 사용자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데이터 조작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응용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이제 개발한 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을 한다고요. 그때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능에 따라서 우리 이제 질의 처리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장 데이터 관리자라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저장 데이터 관리자라는 거는 디스크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 사전이 됐든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실제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우리 이제 저장 데이터 관리자요. 그때 우리 이제 데이터 사전이 됐든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디스크에 저장된 그런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는 우리 이제 운영체제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이 저장 데이터 관리자라는 거는 이제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이제 실제로 수행을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질의 처리기라는 거요. 요 질의 처리기라는 거는 사용자의 이제 데이터 처리 요구를 해석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때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이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 정의어 DDL을 가지고 이제 뭔가 명령어를 빡 써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할 거예요. 그때 이제 DDL을 이제 사용했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입력한 그 DDL을 이제 해석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이제 DDL 컴파일러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이제 DDL 데이터 정의어를 가지고 뭔가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작성하게 되면 그 내용은 DDL 컴파일러가 받아서 그 내용을 이제 해석한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 이제 저장 데이터 관리자한테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저장 데이터 관리자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고 스키마 이제 정의를 데이터 사전에 저장을 이제 해줘요. 그때 그렇게 이제 저장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그런 이제 스키마의 그 내용들도 삭제도 이제 할 수 있고요.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 변경된 내용도 우리가 이제 적용을 전부 다 이제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DDL 컴파일러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일반 사용자는 이제 데이터 조작어, 우리 이제 DML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DML, 우리 데이터 조작어를 가지고 사용자가 뭔가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그 내용을 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DML 컴파일러가 이제 받습니다.
해서 사용자가 이제 뭐 데이터를 이제 섭입해라, 삭제해라, 수정해라, 검색해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DML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요구들을 싹 다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 이제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 얘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해줘요. 해서 이 사용자가 이제 DML 데이터 조작어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명령어를 쭉쭉쭉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조작어를 가지고는 데이터를 이제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고 수정도 하고 검색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런 내용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그 입력한 그 내용을 요 DML 컴파일러 얘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한다고요. 해서 사용자가 이제 뭐를 이제 요구하는지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이 처리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이제 DML 컴파일러요. 그때 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라는 이 아이는 우리 DML 컴파일러부터 이제 전달받은 그 데이터 처리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를 실제로 이제 실행해주는 그 아이가 우리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요. 그러면 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해서 사용자가 요구한 그 내용을 싹 다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얘가 직접 이제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우리 이제 저장 데이터 관리자 얘를 이제 통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그 내용들을 싹 다 이제 실제로 처리를 이제 해준다고요.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요. 이 응용 프로그래머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접근도 할 수 있고 우리 DML을 이용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응용 프로그래머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접근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처리할 그 내용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한 거기 때문에 DML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코드들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요. 해서 그 내용은 우리 이제 DML 프리컴파일러라는 그 아이한테 이제 전달이 됩니다. 해서 응용 프로그래머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처리할 그 내용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그 내용은 맨 처음에 이제 DML 프리컴파일러로 이제 이동이 돼요. 해서 이 DML 프리컴파일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전달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 데이터 조작어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만 싹 다 이제 추출합니다. 추출해서 그 내용을 이제 DML 컴파일러로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조작어랑 관련 없는 그 나머지 코드들 있죠. 그런 코드들은 해당 언어의 이제 컴파일러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입력된 그 코드들 중에서 DML 우리 프리 컴파일러가 DML과 관련된 그런 이제 코드들만 전부 다 추출해서 DML 컴파일러한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DML 프리 컴파일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력된 그 내용도 이 DML 이제 컴파일러가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이해할 수 있게 그 내용을 이제 전부 다 이제 해석을 해주겠죠. 그렇게 이제 해석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이 처리기는 저장 데이터 관리자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다 처리를 이제 해줄 거예요. 그때 이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트랜잭션 관리자라는 것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 트랜잭션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이 유효한지 안 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줘요. 그리고 회복이다, 병행 수행이다 그런 작업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트랜잭션 관리자예요. 자, 그럼 요 내용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때 기능에 따라서 우리 저장 데이터 관리자라는 게 있고 우리 이제 질의 처리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저장 데이터 관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장된 그 데이터에 실제로 이제 접근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이제 저장 데이터 관리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도 싹 다 이제 디스크에 다 저장이 된다고요. 해서 이 저장 데이터 관리자라는 거는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아니면 데이터 사전, 우리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 주는데 이 저장 데이터 관리자가 실제 디스크에 실제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해 줘요. 그때 디스크에 이제 저장된 그런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는 우리 운영체제요.
우리 운영체제 OS의 이제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이 저장 데이터 관리자가 운영체제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접근을 실제로 이제 수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우리 저장 데이터 관리자라는 그 아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질의 처리기라는 이 아이는 사용자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해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주는 게 우리 질의 처리기요. 그때 이 질의 처리기에 보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 DDL 컴파일러라는 것도 있고요. DML 컴파일러다. DML 우리 프리 컴파일러다. 그 다음에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다. 트랜잭션 관리자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질의 처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요. 그때 우리 이제 DML 컴파일러라는 거요. DDL 컴파일러라는 거는 DDL이 우리 데이터 정의어죠. 해서 데이터 정의어로 작성된 그 스키마에 정의를 이제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이제 DDL 컴파일러요. 얘는 저장 데이터 관리자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도 하고요. 그리고 스키마의 이제 정의 같은 것들을 데이터 사전 우리 시스템 카탈로그에 싹 다 이제 저장도 해줘요. 그리고 데이터 정의로 작성된 기존의 이제 스키마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삭제해달라, 수정해달라. 그리고 변경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변경된 내용도 우리 이제 데이터 사전 시스템 카탈로그에 적용을 시켜달라.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수행을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DML 프리 컴파일러요. 얘는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가 응용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접근할 때 이 응용 프로그램에 삽입되어 있는 그 이제 데이터 조작어만 따로 이제 추출을 해서 그 내용을 DML 컴파일러한테 전달을 이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때 응용 프로그램에 삽입되어 있는 그 이제 데이터 조작어를 추출하고 나머지 이제 데이터 조작어랑 관련 없는 그 나머지 코드들 있죠. 그런 나머지 코드들은 해당 언어의 이제 컴파일러한테 보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DML 컴파일러요. DML 컴파일러라는 거는 우리 DML이 데이터 조작어죠. 해서 우리 데이터 조작어로 작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달라, 삽입해라, 삭제해라, 수정해라, 검색해라 이런 데이터의 처리의 그 요구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 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해석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이제 DML 컴파일러요. 그러면 DML 컴파일러가 그렇게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해주면 그 내용을 이제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 얘가 이제 받아요. 그 내용을 받아서 데이터 처리 그 요구를 실제로 이제 실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요. 근데 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우리 저장 데이터 관리자 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을 해서 데이터 처리 요구를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트랜잭션 관리자요.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이 이제 유효한지 안 한지 그런 것도 이제 검사를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제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 이제 제약 조건을 이제 위반을 했나 안 했나 그런 여부를 이제 확인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됐든 병행 수행이 됐든 이런 거랑 이제 관련된 그런 작업들도 이 트랜잭션 관리자가 싹 다 이제 담당하고 있어요. 해서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데이터 조작어의 요청을 받는데요. 요청을 받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는 그 모듈이래요. 지금 여기서 데이터 조작어에 대한 그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이제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데이터 조작어가 우리 영어로 이제 DML이니까 그 DML을 해석해주는 그 아이가 우리 DML 컴파일러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는 이제 DML 컴파일러 얘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접근한 그 사용자에 대한 그 권한, 사용자의 권한을 이제 확인하고 인증을 한대요. 그리고 무결성 유지도 해주고요. 그리고 회복이다. 그리고 병행 작업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고 수행하는 그런 모듈이래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 관리자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우리 동그라미 1번의 정답이 DML 컴파일러고요. 동그라미 2번의 정답이 트랜잭션 관리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 DBMS 구성에 대한 그 문제가 나는데 이 DBMS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외우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